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한적 십자사 대구 경북 혈액원이 어제 헌혈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대구와 경북에서는 지난해 23만여 명이 헌혈에 참여해 2022년보다 헌혈 참여자가 5천여 명 정도 늘어났고요. 연령별로는 20대, 직업별로는 대학생이 헌혈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 혈액원은 혈액 수급 안전성 확보에 힘을 쓰고 있지만 최근 5년 동안 전국적으로 1월 중 혈액 부족 사태를 반복적으로 겪고 있다면서 겨울철 시도민들의 적극적인 헌혈 동참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 혈액원이 보유하고 있는 혈액도 3.81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수술 환자나 혈액 투석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이 헌혈이 그야말로 생명을 나누는 일인데요. 보다 큰 관심과 사랑으로 소중한 생명들 많이 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월 10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영하 1도, 청송 영하 2도, 영주는 영하 3도로 시작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과 예천이 8도, 의성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 저녁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밤사이 많은 양의 눈이 내린 뒤 얼면서 빙판길이 된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과 통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영양군이 올해부터 아동 발달 지원 계좌인 디딤 씨앗 통장의 가입 대상과 연령을 확대 지원합니다. 디딤 씨앗 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동 또는 보호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2배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3만 원을 저축하면 6만 원의 적립금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0만 원까지입니다. 영양군은 기존 12세에서 17세였던 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가입 연령을 올해부터 0세에서 17세로 확대하고요. 생계와 의료급여로 한정됐던 소득 기준도 주거와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가정과 시설 입소 아동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 지원금은 18세 이후에는 학자금과 주거비 마련, 또 기술 자격과 취업 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24세 이후에는 용도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은 아동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이번 영양군의 확대 지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 나은 기회와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오늘 오후까지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기온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모레까지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강풍과 함께 해상에는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항 철강공단의 한 업체에서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6분쯤 포항 철강공단 내 한 강판 제조 업체에서 50대 작업자 A씨가 코팅 설배 롤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하던 중 압착 롤러 기계와 구조물 사이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났는데요.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가 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지난 2021년에도 리프트가 추락해 작업자 2명이 숨지면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근로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근로 현장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만큼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초속 8m의 강한 바람과 함께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0.5도 낮은 3.7도, 습도는 93%입니다.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mm 내외입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북동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고요. 내일도 바다의 물결 1에서 3m로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 악화로 인해 운항 시간이 변경된 일부 여객선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사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릉군과 울릉교육지원청이 교육발전특구 공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울릉군과 울릉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간담회를 가지고 지역 협의체를 통해 교육발전특구 공모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 신청은 지난해 11일부터 시작해 오는 2월 9일까지며 울릉교육지원청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울릉형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릉군이 울릉교육지원청과 협업해 차별화된 울릉형 모델을 마련해 지역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알찬 열흘을 보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줌 인터뷰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입니다.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한 독도경비대장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김 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먼 곳인데도 아주 선명하게 잘 들립니다. 예. 네,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인데 지금 독도에는 눈이 쌓여 있습니까? 혹시 내리나요? 간밤에는 눈비가 왔는데 네.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예. 그렇군요. 자, 독도경비대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르는 분들이 없을 텐데 예. 어떤 곳인지 그래도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국토 최동단 독도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 영토 심장부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경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독도를 찾아온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임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독도를 지키고 계시는 독도경비대. 대원들은 모두 몇 분이나 되시나요? 계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독도에는 몇 명이 근무하는지 참 궁금해하십니다. 네. 보안상 상세히 말씀드리긴 곤란하나 긴급 상황 시 초기에 제압할 수 있는 규모의 경찰들이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3개 지역대 중 31개 지역대가 30일 주기로 독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3개 지역대 중에 1개 지역대가 30일 주기라 하면은 그러면 30일을 근무하시고는 다시 나가시는 건가요? 예, 30일에서 한 40일 정도 사이에 파도가 괜찮은 날에 한해서 교대를 하고 2개 지역대는 울릉군에서 해양 경계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독도경비대 근무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잘 못 들었습니다. 네. 독도경비대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대장님. 아, 예. 네. 근무 기간은 1년인데 1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저는 최대 2년간 근무할 예정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지난주에 원래 이 시간에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그날 경력 교대가 있어서 오늘로 이렇게 미뤄진 건데 그러면은 대장님도 그러면 독도에 다시 들어오신 지가 지금 일주일 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3, 40일 주기로 이렇게 나가셔서는 며칠 만에 또 다시 들어오시는 건가요? 3개월에 네. 한 달씩 들어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자, 그러면은 대장님은 독도경비대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작년 2월에 와서 지금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요런 얘기는 기밀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셔서. 예, 이해가 됐습니다. 독도경비대가 되는 방법이 혹시 따로 있습니까? 예, 근무 환경에 특수성이 있기에 일정한 자격과 투철한 사명감을 갖춘 정예 요원을 전국 경찰관 대상으로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네. 경쟁률 또한 높은 편입니다. 예. 그러면 독도경비대원들은 다들 경찰관이신 거네요? 예, 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독도경비대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의경들이 독도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예. 지금은 다 경찰관들이 독도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러면 그 독도 경비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장을 비롯한 지휘원들은 부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과 사명감,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 독도인데 보통 독도 경비대원들은 어떻게 새해 맞이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육지에서 새해는 설렘과 기대로 시작하지만 이곳은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하며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일찍 뜨는 곳, 큰 바다를 바라본다는 뜻인 망향대에서 네. 새해 기운을 받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망향대라는 곳이 있나 봅니다. 예. 예, 그곳에서 다들 새해를 맞이하시는군요. 떡국도 나눠 드시죠? 예. 네, 식사 준비는 누가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교대로 식사 준비를 하는데 실력이 무척 좋고 네, 아마도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긴장하셔야 될 만큼 음식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독도가 매우 가파른 섬으로 알고 있습니다. 씻는 거며 또 생활하기가 많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네, 독도에서는 부식을 제외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끔씩 장비가 탈이 나면 네. 무척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정에서 수돗물이 일주일 이상 반수되었다고 상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경비대원들 중에서 누가 이렇게 아프면 네, 당장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직원들 모두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 시 헬기나 대평을 이용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조금 전에 이제 30일 단위로 교대 근무를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독도에 한 번 들어가면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예, 퇴근이라고 해도 뭐 근무지 숙소로 가는 게 전부잖아요. 예. 네. 육지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차별화된 대우를 받고 계신지 뭐 수당이라든지 휴가 면에서 어떻습니까? 네. 지형적 특성상 여가 활동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정된 공간 내에서 운동과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나 공부를 많이 합니다. 네. 특별 휴가를 받는 혜택이 있고 오, 수당은 다른 경찰관과 비슷합니다. 비슷합니까? 예, 그렇군요. 특별 휴가는 며칠 정도 더 받으시는 거예요? 예, 한 일주일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겨울을 보내기가 가장 힘들 것 같은데 네, 어떻습니까? 예, 겨울에는 강풍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세찬 바람이 붑니다. 고립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적당한 긴장감을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눈이 내린 겨울 독도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렇군요. 봄이나 뭐 가을 다른 계절은 어떤가요? 독도의 풍광이요? 네, 봄은 수만 마리의 철새, 갱이 갈매기로 시작되어 봄을 맞이하며 여름에는 따가운 햇살과 독도 모기로 인해 참 힘들지만 네. 하루 관광객이 1,500에서 3,000명이 찾아와서 격려와 응원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세요? 네, 예. 독도의 가을은 해국이란 아름다운 꽃이 피어 꽃과 함께 바라본 독도의 모습은 절경입니다. 개인적으로 독도 모기가 있는 여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독도 모기가 아주 독하다고 하던데. 예, 네. 그 뭐 이렇게 그 옷을 입어도 또 뚫고 이렇게 문다면서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모기이기 때문에 네. 예, 상당히 힘이 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독도 경비대원으로서 느끼는 긍지와 보람도 클 것 같은데요. 네, 더 넓은 바다를 보며 독도 대장으로서 독도를 지킨다는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유사 상황에 대비해서 또 훈련도 계속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독도에서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하실 수가 있나 봐요. 예, 보안상 상세하게 네. 설명은 못하겠지만 해경, 해군, 공군 등과 실시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빈틈없는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좀 여유 있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긴박하게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네. 관광객 보호도 주 임무 중에 하나라고 들었는데 네. 관광객은 이제 날이 풀려야 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예.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마 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네. 예, 3월부터 관광객이 찾아오십니다. 그렇군요.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면 많이들 고마워하시죠? 어떻습니까? 네, 관광배가 입도할 때 절도 있는 거수 경례로 관광객을 첫 맞이하고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하루 5번 정도 높은 계단을 오르내야 하는 힘든 점도 있지만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 덕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평생 찍은 사진보다 독도에서 찍은 사진이 더 많을 정도로 관광객들과 함께 추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광객들이 독도에 입도를 해서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까? 네, 사진 촬영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섬으로 위쪽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죠. 일반 시민들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선착장에서 촬영도 가능하고 또 예. 경비대원들과 인사도 나눌 수가 있는 거군요. 예, 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지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 땅 독도 경비대가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해도 독도 수호에 만절기하고 있는 독도 경비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시한 독도 경비대장이었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에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생겼다고 합니다. 옛 어린이들이 즐기던 놀이를 해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박나영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 교육박물관은 폐교한 대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2018년에 개관한 박물관인데요. 개관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험실을 일부 개편하면서 올해부터 오락실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오락실이요? 네, 오 느낌표 락실에서는 아하.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게임을 참여할 수 있는데요. 현장의 소리와 게임에 대한 소개 전해드립니다. 요! 와, 위에까지. 성구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요! 오! 정말 비슷하다, 그치? 오, 건너뛰기 했어요. 백군 할 거예요. 백군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5칸이 나왔네. 여기는 미국 에디슨이 만든 음악을 들려주는 유성기 칸이야. 우선 디지털 게임인 어린이 대운동회 게임은 형군과 백군 두 팀으로 나누어 바닥에 그려진 주사위를 밟아 나온 수만큼 말을 이동하며 대결하는 게임입니다. 세계 발명 말판과 금강 게임이 있는데요. 현장에 있는 자원봉사자 선생님께 게임 도구를 받아와서 3명, 4명이 함께 테이블에 둘러앉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오락실에서 학생들이 조금 배울 수 있는 게임은 세계 발명 말판을 들 수 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세계 발명품들과 발명가 그리고 그 발명품이 개발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 대운동회의 경우 현대적인 느낌으로 말판을 재구성하여 디지털 게임으로 만들었고 세계 발명 말판과 금강 게임의 경우는 원본 말판을 그대로 살려 마치 그 시대의 말판처럼 만들었습니다. 게임 방법은 원본에 실린 방법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벽면에 안내하였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함께 방문한 그 보호자도 함께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 보드게임을 마련한 이유가 있나요? 네, 이 총 3종의 보드게임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0년부터 30년대에 걸쳐 어린이를 위해 발행한 잡지 어린이에 실린 보드게임들인데요. 네. 특히 세계 발명 말판과 금감게임은 테이블 형태로 제작돼 아이들이 가족과 마주보고 앉아 소통하며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방문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저는 대서초등학교 2학년 장유주입니다. 어린이 대운동회 재밌었어요. 발로 밟아서 주사위 굴렸어요. 처음 보는 건데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처음 왔는데 놀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보람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색칠해가지고 화면에 나오는 것도 해봤어요. 오늘 어린이들 운동했어요. 주사위를 돌려서 먼저 도착한 팀이 이기는 거예요. 박물관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좋아요. 다음에 또 와서 다음에는 꼭 이겨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 시지 4월 초등학교 김윤호 엄마입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오락실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을 올라가가지고 친구들하고 되게 재미있게 활동하는 거 보니까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는 거기 세계 발명 말판이라는 게임도 있던데 그 보드게임을 아이와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구 교육박물관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이런 곳이 좀 생겨서 자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1920, 30년대에 그 당시에 어린이들이 했던 이 보드게임을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잡지 부록에 실렸던 그 당시의 신세대 게임들인데요. 지금의 보드게임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가 소파 방정환 선생이 1923년 어린이 해방선언을 한 지 100년이 되는 해라서 의미가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구교육박물관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개관 이후 다양한 전시, 체험 프로그램, 문화 행사 등을 기획하고 운영해 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위한 겨울방학 테마 교실이 운영 중입니다. 대구교육박물관 권보영 교육연구사에게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대구 교육박물관의 문화체험실은 이곳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의 체험 공간입니다. 현재 오락실이 위치한 이곳은 원래 역사 퍼즐 공간으로 운영되었었는데요. 교구들의 노후화로 개편 계획을 세우면서 역사 속 소재로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마련해보자라는 취지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의 이름도 예전 어린이들이 즐겼던 보드게임을 같이 함께 즐겨보자라는 의미에서 오락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언가를 학습하기보다는 디지털 게임과 아날로그 게임이 공존하는 이 공간에서 1920년대, 30년대 어린이들이 즐겼던 보드게임들을 가족들이 함께 즐기면서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에 집중하면 더 좋겠습니다. 방학 동안 대구 교육박물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한 기획전시 꿈꾸는 삶 나는 산업체 부설학교 학생입니다가 전시되고 있으니 방학 중 박물관 나들이로 가족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교육박물관은 대구, 교육, 역사라는 카테고리의 다양한 소재들을 발굴하여 지역성과 화제성을 살린 전시와 교육 체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박물관이 멈추어져 있는 공간이 아닌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관람객들이 끊임없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오락실 외에도 직접 그린 물고기를 스크린에 띄울 수 있는 디지털 아쿠아리움과 크로마키 촬영을 통한 진로 체험 등을 할 수 있는데요. 전시와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대구교육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박나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무진의 노래 듣겠습니다. 눈이 오잖아. 좀 덜 된 기억들 좀 머리에 놓은 채 걷고 있어 몇 시간을 혹시 몰라 네가 좋아했던 코트를 입은 채 나 번화가 그때 마침 찬바람 막아줄 리가 이젠 없으니까 추울 때 따스히 안아줄 리가 없으니까 친구들이 불러도 나갈 수 없어 난 창문 너머 그저 바라봐 그때 마침 눈이 오잖아 우리 처음 만난 그 밤에도 한참 동안 눈이 왔잖아 지금 내가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눈이 오잖아 그때 내가 밤하늘 내린 하얀
거잖아. 이 말 핑계인 걸 알지만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일 생생 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경북일보 전재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제 신당 창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서 지난 주말에는 대구에서 반개혁 쪽 보수와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오프라인 당원 모집 행사를 열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가칭 개혁 신당의 창당 상황과 지역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공동 창당 준비위원장이 최근 대구를 찾았는데 방문한 이유가 뭔가요? 우선 이 전 대표 천하인으로 불리는 천하람, 허은하, 이기인 위원장이 지난 주말 대구를 방문한 것은 오프라인 당원 모집이 공식적인 일정입니다. 네. 네, 첫 대면 당원 모집 지역으로 대구를 택했는데 새로운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에서 정면 승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전 대표와 위원장들은 지난 6일 토요일 대구 수성모 상화동산에서 직접 당원 모집을 진행했고요. 지지자들을 비롯해서 신당 창당에 호기심을 보이는 수많은 시민이 행사장에 머물렀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 이 전 대표가 현장 당원 모집 첫 번째 행선지로 대구를 정한 것은 창단 준비위원장 모두가 결국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정면 승부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피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프라인 당원 모집이 목적이었다고 했는데 네. 그 일정만 있었나요? 우선 천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위원장들은 그렇게 당원 모집 일정만 있었고요. 네. 이 전 대표는 앞서서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인 금태섭 전 의원과 함께 대구 수성구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출마 의지를 밝혔던 조대원 개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내정자의 북콘서트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대원 내정자의 경우 수성구를 출마 의지는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 개인의 의지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신당에서 대구에 후보를 내는 점이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후 당원 모집 현장에서 관련 질문이 좀 이어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TK 지역 이제 출마설에 대해서 굳이 연고를 찾자면 천하람 위원장은 대구 출신이고, 그렇죠. 예, 허은하 의원도 경일대학교에서 교수를 지내신 바가 있다. 여러 가지 연고를 찾아 TK 출마를 결심할 수는 있는데 사실 TK에서 저희가 사랑받는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역할을 분담할 수는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준 위원장 누구나 대구에 출마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후보이고 자신을 알기 때문에 같이 논의해 결정하겠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고요. 뭔가 애매한 대답입니다. 네, 아무래도 않고. 연고와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고 언급한 점은 가능성은 낮지만 네. 천하람 허은하 위원장이 향후에 TK 지역에 혹시나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서 출마를 또 지역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인 속내 같은 경우에는 TK 지역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제 누볐던 지역구에서 이제 하고 싶을 텐데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네. 설명했습니다. 여지를 남긴 거네요. 일단 네, 가능성을. 출마할 곳으로 예상되는 지역구는 어디입니까? TK 지역만 놓고 봤을 때 대구의 후보자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경북은 정당 조직이 워낙 오랜 기간 다져져 있기 때문에 결속력이 매우 탄탄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정당이 도전하더라도 좀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가 좀 힘들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경북보다는 대구 쪽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이 전 대표도 영남권 곳곳에 후보를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대구와 부산, 경남, 창원 등 이제 대도시나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앞서 반개혁적 인물과 이번 총선에서 맞붙겠다고도 공언했기 때문에 대구에 출마한지도 관심사인데 출마 지역과 관련해서는 좀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네. 우선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체제를 전환했고 체제를 전환한 전후로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 기준이나 공천 방향이 좀 가늠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 대표도 고민이 좀 길어지는 분위기인데 이에 대해서 비만고양이라고 묘사했던 분들이 요즘 공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공천 상황을 보고 출마 지역을 선택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쳤습니다. 예. 다만 보통 새롭게 시작하는 도전자 정당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전장들을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상대적으로 인지가 떨어지는 지역 초선 의원보다는 중진 의원과의 대결 구도를 좀 염두에 두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표의 신당이 창당이 되면 옮겨갈 현역 의원들도 있을까요? 사실 사전에 이제 천하인과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준비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남권 현역 의원 접촉이 있었다는 말이 있어서 접촉이 있었다. 예. 그래서 한번 여쭤봤더니 해당 건에 대해서는 누구다라고 밝히진 않았지만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은 눈치껏 보니까 아닌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만 이제 TK 지역을 포함해서 현역 국회의원의 신당 합류와 관련해서는 좀 기밀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국민의힘 공천 이후 부당함을 느낀 의원들이 합류 결정을 내리기까지 물밑에서 좀 소통만 할 걸로 보이는데 드러내지는 않겠죠.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도 오랜 기간 이혼 당원들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무리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무리수가 있을 때는 신속하게 움직이겠다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계신다라고 밝혔는데 이를 보면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되는 지역부터 신당으로 이동하는 현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는데 TK 지역 의원들도 신당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해석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동안 지역에서 물갈이했던 비율을 보면 21대, 20대 선거 모두 60% 이상 현역 의원이 교체됐었거든요. 당시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의원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탈당 후 출마를 고려하는 의원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경우에 당선될 확률이 너무 낮거든요. 그래서 제3지대인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신당으로 당적을 옮겨서 출마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이 시나리오대로라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텃밭에서의 선거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제 신당과의 대결 구도가 사실은 보수 쪽에 가깝다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보수 표를 뺏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의 경쟁도 또 치열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이 높은 현역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했을 때 해당 지역의 경쟁이 치열할 것을 예상해서 TK 지역 공천을 가장 마지막에 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요.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대 가능성도 계속해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는 일명 제3지대 빅텐트 구상이 관심사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희망 양양자 대표 출판 기념회에 나란히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었는데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 창당을 11일 선언할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잡으면 30% 내외로 추산되는 중도층 지지율이 확보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이런 중도층 지지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두 사람 모두 최근 연대 가능성 공개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 당원들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형태의 연대는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이낙연 전 대표도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은 있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양측 모두 빅텐트 구상을 닫지 않은 채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다만 이게 TK 지역의 민주당 지지세가 약하고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연결된 조직이 전무한 상태거든요. 대구에는 거의 이제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에 대한 지지 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대로 인한 지역 선거 효과는 좀 크지 않을 걸로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전국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이탈하는 중도층 표심의 확보 가능성을 아마 따져볼 것 같고요. 여담이지만 최근 대구에서 활동하는 일부 민주당원 사이에서 공공의 적을 둔 민주당과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협력관계 형태로 이번 총선만 치러볼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이번 중인데 총선만요? 그런 의견이 이렇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중앙정치권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은 내용이라서 실현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추진 중인 가칭 개혁신당이 대구 경북 지역 총선에
조금씩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치권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지역 보궐선거 일정이 변동됐다고 하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네, 대구 중구의회에서 2명의 결혼이 발생해서 열릴 예정이었던 보궐선거가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됐습니다. 치러지게 되는군요. 네, 중구의회 의원 선거 정수가 지난 8일 기준으로 해서 2인에서 1인으로 변경이 됐거든요. 보궐선거 개최 실시 사유인 4분의 1 이상 결혼 요건에 벗어나면서 선관위가 논의 끝에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8일에는 구청과의 수의계약으로 무리를 빚어서 제명됐던 권경숙 구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명 의결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인용 결정을 통보받았거든요. 그래서 본안 소송까지 권 구의원이 제명 처분을 보류하기로 해서 이에 따라 구의원직이 회복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중구 선관위는 이달 3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보궐선거를 연기하는 안을 논의했었고 보궐선거 개최 요건 미충족과 선거 비용 등을 고려해서 총선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는 주소지 이전으로 퇴직 처리된 공석에 새로운 구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고요. 지난 8일부터 실시 중인 거소투표 신고 일정과 대상 등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는 혼란이 없도록 선관위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총선과 함께 대구 중구의회는 보궐선거를 같이 하는 네, 거죠.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북일보의 전재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실현하고 환경을 지키며 마을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서 더 나은 함께 사는 세상을 그려봅니다. 함사세요. 오늘은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금호강은 대구 시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도심 하천인데요. 그렇죠. 생명평화아시아에서 작년 한 해 동안 한 달에 한 번 안심 습지부터 달성 습지까지 거점을 선정하여 금호강 현장 조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류 조사요? 네, 사내들의 생태연구소 대표 김정태 박사가 조사 책임을 맡고 김시한 활동가와 조사팀을 꾸려서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1년이라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금호강 현장 조류 조사 1년 동안 이렇게 실시한 배경이 있나요? 예, 현재 대구시에서 금호강 전 구간을 범위로 해서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사업입니다. 네. 전체 사업비가 5,400억 원에 달하고요. 올해 선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2028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금호 꽃섬과 금호 워터폴리스 일원 개발, 산책로 연결, 수상 레저 관광 기반 조성 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대구시에서는 자연 친화적인 친수 복합 공간 조성이라고 하지만 이건 인간 중심의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발을 시작하면 생태계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금호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 개체수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부산 을숙도를 예로 들면 을숙도와 낙동강 하구는 부산 최대 겨울 철새 도래지인데요. 이 일대 개발이 진행되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조류인 고니가 매년 찾아오는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습지와 새들의 친구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에서 고니가 2006년에는 537마리가 관찰되었었는데 2018년 초에는 한 마리도 관찰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으로 하천 일대 공사가 이뤄지면 금호강도 예외가 아닐 수 있고요. 금호강 환경 변화가 조류에 미친 영향을 따져볼 수 있는 근거 자료 마련을 위해서 이번 금호강 현장 조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천 환경이 변하면 그 하천을 찾는 조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네. 지난해는 그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일상적인 그런 조류의 그 생활을 관찰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달 현장 조사 일정에 맞춰서 금호강 안심 습지를 찾아 조사 책임을 맡고 있는 김정태 박사를 만나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소리 나는 새 어떤 새들이에요, 선생님? 큰 곤이죠. 흔히 우리가 백조라고 알고 있는 새입니다. 큰 곤이 말고도 안심습지에는 어떤 생물들이 있을까요? 흰죽지도 있고 청둥오리도 있고 물닭도 있고 새오리도 지금 현재 보이네요.
안심섭지부터 시작해서 파련섭지 쪽으로 가서 공안교를 지나서 최종적으로는 달성섭지에서 조사를 마무리를 하죠. 모든 오리 종류들은 전 구간에 걸쳐서 볼 수 있다 보면 되는데 큰 고니는 안심섭지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찾는 곳이고요. 다른 곳에서는 백놀이라든지 민물 가마오지들이 요즘 전 구간에 걸쳐서 많이 보입니다. 큰 고니들이 안심섭지에 이렇게 많이 와 있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안심이 아이가 건강하다는 증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큰 고니들이 낙동강 하구부터 사실은 먼저 갑니다. 1월 중순까지는 그곳에서 먹이 활동을 하고 그 이후에 전국 각지로 퍼지는 패턴이었는데 12월 시작하자마자 큰 고니들이 안심에 많이 와 있다는 것은 낙동강 하구의 먹이터 생태계가 훼손이 많이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대구 금호강 르네상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류 조사를 통해서 금호강의 생태계가 얼마만큼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대구시에 전달하고자 하는 거죠. 상당히 많은 종과 개체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 잘 보존하는 것이 더 귀한 가치라는 것을 잘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새소리가 큰 고니 울음소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생생한 새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한 해 동안 진행이 됐던 이 금호강 조류 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새가 금호강에 살고 있고 또 찾아오는지 확인을 할 수 있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조류 총 121종과 누적 개체수 4만 14개체를 확인했습니다. 이야. 네, 121종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텃새 37종, 겨울철새 39종, 여름철새 31종, 나그네새 13종, 길 잃은 새 1종이었고요. 겨울이면 금호강으로 월동 조류가 찾아오는데 10월부터 개체수가 증가해서 12월에 가장 많은 개체인 8,580개체를 관찰했습니다. 철새들이 많이 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조사 구역을 A부터 F까지 총 6개 구역으로 나누어 금호강의 조류 서식 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금강, 잠수교, 안심교, 범안대교를 포함하는 A 구역에서 102종, 14,161 누적 개체수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관찰한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종수, 누적 개체수, 종 다양도, 종 풍부도를 금호강 전역과 구역별로 살펴볼 수 있게 조사 결과 자료를 도출했습니다. 기록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금호강 조류를 살펴볼 수 있어서 이번 조사 결과가 아주 의미가 있고 또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 조사 기간 동안 한 해 1년 동안 했다고 했잖아요. 네.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를 참관한 그런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경북대학교 재학 중인 전희정입니다. 저는 오늘 처음 조류 답사를 오게 되었는데 안심습지에 가서 고니라는 조류를 보게 되었고 청둥 오리를 비롯해 다양한 오리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류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 조류들의 가진 특성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걔네가 왜 물려다니는지 어떻게 서 있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뭔가 제가 더 어른이 됐을 때는 이게 환경 파괴로 인해서 없어져서 못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생기면서 그와 동시에 환경을 다 같이 보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현입니다. 제가 생태조사에 참여한 건 이번이 2번째인데요. 이전에는 좀 오리나 고니 같은 것이나 외가리 같은 새들을 주로 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심도서관 근처에서 후투티라는 새도 발견해서 울음소리 같은 것도 들어보았고요. 주변에서 뛰어노는 고라니도 발견을 했습니다. 직접 근처를 둘러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생태를 좀 보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 중요성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금호강에 오셔서 한 번씩 걸어보면서 관찰을 해도 좋을 것 같고 환경을 지키는 것에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예, 직접 금호강에 가서 새를 관찰하면 금호강이 생태적으로 정말 풍부한 곳이구나 정말 와닿을 것 같은데
다 대학생인 것 같거든요. 네. 예, 금호강 현장 조류조사 어떻게 동행을 하게 된 건가요? 네, 경북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지역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는 대학생분들이고 저희 생명평화아시아에는 4명이 함께 했습니다. 네, 저희 단체 활동에 참여하면서 금호강 현장 조류조사에 동행을 하게 되신 건데요. 사실 도시에 있으면 주변 생태 환경에 관심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터뷰를 한 대학생 두 분들처럼 직접 현장을 보시면 자연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들 체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천연기념물 20종, 멸종위기 1급 야생생물 2종, 멸종위기 2급 9종을 관찰했습니다. 저도 지난 겨울 조사를 동행했을 때 혹고니를 직접 볼 수 있었는데요. 혹고니요? 네, 부리 위쪽에 혹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혹고니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드물게 관찰되는 새인데 직접 볼 수 있어서 행운이었고 신기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뭐 알고 있는 새가 뭐 참새, 비둘기 뭐 그런 정도였는데 제비? 네, 제비도 까치? 있죠. 네. 네. 1년간의 조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런 새들이 금호강을 찾는다는 것은 대구 시민으로서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금호강 생태 환경과 새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신데 이번 조사 내용을 더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다음 주 목요일 18일 저녁 7시 30분에 조사 결과 발표회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 책임을 맡은 김정태 박사가 금호강 조류 조사 결과를 개괄하고 조사팀 김시원 활동가가 금호강의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 법정보호종 조류를 이야기합니다. 발표회가 열리는군요. 네, 조사 결과 발표와 더불어서는 영상 상영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서민기 연주가와 감정원 감독이 제작한 금호강 아트필름 언제나 같은 꿈을 꾼다를 최초 공개합니다. 장소는 어딘가요? 네, 장소는 중구에 있는 독립영화 전용관 5호 극장입니다. 대구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지고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는 결과 보고서 형태로 온라인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생명평화 아시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니 보고서에도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진행된 금호강 현장 조류조사 이 자료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네, 일단 대구시에서 금호강 르네상스라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사실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좀 환경적인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이야기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뭐 공사가 정말 생태계에 영향이 이제 많이 줄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 이 자료를 이제 제시해서 공사를 좀 축소하거나 뭐 사실 안 하는 방향도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구시에 촉구할 계획이시군요. 네. 예. 지금까지 생명평화아시아 이명은 사무국장이었습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가 수성구 묘강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묘법 연화경 권 1, 2와 군위 인각사 석조 아미타열의 3존 보상 및 목조 대자를 대구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묘법 연화경은 글자의 새김이 우아하고 정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조선 초기 목판 인쇄술 연구에 귀중한 자료입니다. 군위 인각사에 있는 석조 아미타열의 3존 자상은 방형의 큰 얼굴, 좁고 완만한 어깨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이번 유형문화재 신규 지정으로 대구시는 총 332건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장애로 인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한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스트레스, 운동 부족, 영양 불균형 등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뚜렷한 증상이 없이 심장질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예방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평소보다 500에서 1000칼로리 정도를 덜 섭취하고 매일 30분 정도 운동하기, 신선한 채소와 과일 먹기 등을 습관화하면 대사증후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경주예술의 전당에서 올해 5차례에 걸쳐 음악평론가 조이창의 토요 클래식 살롱 공연이 열립니다. 이 공연은 경주예술의 전당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조이창과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콘서트인데요. 첫 공연은 오는 2월 17일 아메리칸 로망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트럼펫의 성재창, 바이올린 이현우, 송영민의 피아노 연주로 거슈인, 에이미 비치 등 미국 작곡가들의 곡을 감상할 수 있고요. 경주예술의 전당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구 달성군이 현풍천 경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풍 100년 도깨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현풍 3교부터 원호루교까지 1.4km고요. 현풍 3교에서 현풍교 구간을 추진한 후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무 심기와 경관 조명 설치 등을 통한 시설물 경관 개선과 지역 주민들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수 공간 조성, 산책로 조성 등을 통해 더욱더 아름답게 거듭날 달성군을 기대해봅니다. 경주 보문호수에 조형물 피움이 설치돼 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움은 털을 잡아 피어오른 신라의 역사적 가치를 상징하는 조형물인데요. 가로 세로 7.5m, 높이 7.4m 크기로 최근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조형물의 윗부분은 신라의 대표 유물인 금관의 형상과 신라 천년 역사를 피어오르는 꽃봉오리에 담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요. 아래쪽은 이 땅의 털을 잡은 신라를 상징합니다. 내외부에 조명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으니까요. 경주 방문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오후까지 비나 눈이 내린 뒤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예상 적설량 경북 북부 내륙과 남서 내륙 그리고 북동산지에는 5에서 10cm, 대구와 경북 중남부 내륙, 동해안 1에서 5cm, 그리고 강수량은 5에서 20mm 가량입니다. 낮 기온은 5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 가량 낮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